여러분, 인생이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본 적 있으신가요? 은수저였던 제가 부모님의 파산으로 증권사 뒷문에 숨어들었을 때 제 앞에 100억짜리 계약서가 놓였습니다. 그게 구원인 줄 알았죠. 그때까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 상담 사례를 각색한 조금 아프지만 결국은 따뜻해지는 한 여자의 기록입니다. 제 이름은 가연입니다. 30대 초반이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소위 말하는 잘나가는 집 딸이었습니다. 부족함 없이 자랐고 세상은 늘 제 편인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대학 졸업반 되던 해 아버지의 사업이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집에 빨간 딱지가 붙던 날 저는 처음으로 차가운 현실의 바닥 온도를 느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알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웠고 저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아버님의 오랜 인맥 덕분에 한 증권사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낙하산이라는 따가운 시선? 제게는 사치였습니다. 당장 무너진 우리 집을 일으켜 세워야 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하지만 누구보다 과감하게 업무에 매진했습니다. 주식시장의 흐름을 읽고 기업 분석에 밤샘하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며 온갖 투자 서적을 탐독하고 선배들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제 눈빛은 살아남기 위한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거대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지점의 최고 VIP이자 금융계의 거물급 투자자인 한 회장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부르시더니 뜻밖의 손을 내민 것입니다. 그는 저의 분석 능력과 과감한 추진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제게 엄청난 자금을 전적으로 지원해 줄 테니 직접 운용해 보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말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가연씨, 내가 자금을 전적으로 지원해 줄 테니 직접 운용해 보겠나? 자네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그때 제 마음속에는 형용할 수 없는 불안함과 탐욕이 동시에 소용돌이쳤습니다. 이것만 성공하면 다시 예전의 풍요로운 삶으로 돌아갈 수 있어. 엄마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아버지의 어깨를 다시 펴드릴 수 있어. 라는 간절함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부모님 빚을 갚고 가족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결국 그 기회를 잡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장님의 거액을 받아 공격적인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제가 예측한 시장의 움직임은 정확했고 투자하는 종목마다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수익률 그래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저는 다시 예전에 당당했던 가연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동료들의 부러운 시선, 상사들의 칭찬, 그리고 매일 불어나는 계좌 잔고는 저에게 엄청난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특별한 투자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물레이크 이뮤노테라퓨틱스와 같은 바이오 제약 분야의 성장주를 적극적으로 발굴했습니다. 이 회사는 FDA의 신속 심사 지정 승인 및 긍정적인 이상 데이터 발표로 주가가 63% 급등하며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 갤럭스와 같은 AI 기반 신약 개발 기업에도 투자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성공들은 저를 더욱 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발밑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요. 시장의 예측할 수 없는 변동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제가 아무리 철저히 분석하고 대비했다고 해도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대외 악재로 글로벌 경제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금리 인상, 국제 정세 불안 등의 소식이 연이어 터져나오면서 제가 관리하던 구좌들은 순식간에 파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하루 만에 수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밤마다 심장이 조여와 숨을 쉴 수 없었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저를 부르더군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저를 믿어주던 인자한 조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연씨, 이 손실을 어떻게 책임질 건가? 방법은 하나뿐인데 내 개인적인 비자금을 관리하면서 내 지시대로 움직여주게. 그럼 이 빚은 없던 걸로 해주지. 그가 내민 것은 사실상의 노예 계약이었습니다. 불법적인 자금 운용에 가담하라는 제안이었죠. 저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까? 아니면 이 어둠의 길로 들어가서라도 돈을 갚아야 할까?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였습니다.
비 오는 날 퇴근길 저는 낡은 빌라로 이사한 부모님 댁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비록 예전의 대저택은 아니었지만 좁은 거실에서 찌개를 끓이며 서로를 다독이는 부모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제가 잊고 살았던 진짜 사랑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회장님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기로요. 그리고 제가 저지른 투자 실수를 회사에 정식으로 보고하고 모든 법적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퇴사를 각오하고 짐을 싸던 날 정말 믿기 힘든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제 진솔한 보고서를 본 지점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연아, 회장님이 그러시더라. 너라면 내 전 재산을 맡겨도 되겠다고. 사실 이건 회장님이 너를 시험해 본 거였어. 네가 벼랑 끝에서도 정직을 선택하는지 보고 싶으셨던 거지. 회장님은 저의 정직함을 높이 사서 정식으로 장기 펀드 운용을 맡기셨고 저는 불법적인 유혹이 아닌 실력으로 부모님의 빚을 하나씩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수익률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과 윤리적인 원칙을 지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AI 기반 농업 솔루션 기업인 그로아이즈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 스타트업, 그리고 세종시 나성동 중심상가나 어진동 섹션 오피스처럼 저평가된 부동산에 장기 투자하여 꾸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과 꾸준함,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지름길처럼 보이는 유혹이 우리를 낭떠러지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안의 중심을 지키고 정직과 마주할 때 운명은 비로소 우리 편이 되어줍니다. 지금 혹시 힘든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어둠이 깊다는 건 곧 빛이 올 거라는 신호입니다.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가연 씨가 처음에 무리한 투자를 했던 것은 손실 회피 편향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얻은 것의 기쁨보다 잃은 것의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낍니다. 과거의 부유했던 시절을 되찾으려는 강한 열망이 위험한 투자를 감행하게 만든 것이죠.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가장 큰 성장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나의 태도 정직에서 자존감을 찾을 때 일어납니다. 외부의 조건이 아닌 내면의 가치에 집중할 때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감당하기 힘든 비밀이나 달콤한 유혹 앞에 서 계신가요? 첫째, 가장 두려운 대상에게 가장 솔직해지세요.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현재의 고통을 과거로 돌아가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로 재정의하세요. 지금 겪는 어려움은 미래의 더 큰 성장을 위한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정직하게 도움을 청하는 순간 진짜 내 편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례로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연이처럼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려운 선택을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비슷한 경험담이나 느낌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희망이 됩니다.